이건희는 꿈을 선택했다. 이건희 회장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소니,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일류 기업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면서 한국 대기업의 한계를 절감했다. 하지만 이건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은 절대로 소니나 일렉트릭 같은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없다며 체념하지도 않았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았다. 반면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한편으로 이건희는 굳이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 국가나 국민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삼성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회장은 중동의 산유국 왕자들이 그러하듯 미국이나 유럽 상류층 사회에서 얼마든지 황태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희는 달콤한 현실을 즐기는 대신 고달픈 꿈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했다. 어쩌면 이건희 회장은 꿈 없이 사는 일부 재벌들의 허무한 삶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어떤 부귀 영화도 꿈을 추구하는 삶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재벌 중에는 말 그대로 뇌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가히 먹고 사는 기계라 불릴 만하다. 그런 생체 기계들에 던져지는 세상의 온갖 비난은 정당하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하루에 10,000원을 쓰고 그들은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쓴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신중하게 생각한 뒤 자답해보길 바란다. 아무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선택했다. 그리고는 이미 초일류 기업이 된 삼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가슴 깊은 곳에 저장해두었다. 또한 매일 마음의 눈으로 그 그림을 생생하게 들여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알다시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경영, 준비경영, 비상경영, 글로벌 경영, 창조경영 순으로 발전해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이익이 2,000억 원 수준일 때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꿈을 선포했다. 앞으로 수년 안에 그룹의 이익은 1조, 임직원의 급여는 지금과 비교해서 2~3배로 올리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몇 배 크게. 삼성의료원, 에버랜드 등을 비롯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건희 회장은 먼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꿈을 꾼 뒤 입을 열어서 꿈을 선언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는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R&D 공식의 힘을 잘 알았다. 때문에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R&D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제경영 작가 치카모토 키요사는 세계 브랜드를 만든 한국 기업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들과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자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분명하게 잘라 말한다. 반드시 몇 년 안에 세계 몇 위가 되겠다고 확실하게 언급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강조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LG전자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처럼 공격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지 않을까 합니다. 등의 말을 하는 LG전자 관계자들을 소개하면서 에서 세계 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샤프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와 같은 표현들로 가득 찬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함께 실어 두 기업을 은연중에 비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차이점을 말로 표현된 마음의 확신에서 찾은 것 같다. 치카모토 키요시의 말에 따르면 소니는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을 매우 세심하게 연구한 듯했다. 그의 저서에 실린 소니의 집행 임원 오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목표 경영은 반드시 몇 년 안에 세계 몇 위가 된다. 이 말의 뜻은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은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선언하는 것에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건희 회장의 명쾌한 지시 덕분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D 공식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라.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조금 과장하면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다. 하지만 성공을 이룬 방법이 서로 너무 다르다. 정주영 회장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방법을 썼다면 이건희 회장은 고요히 흐르는 물 같은 방법을 썼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의 성공 노하우는 두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에 기반한 것이기에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무턱대고 따라하면 도리어 부작용을 놓을 수 있다. 혹여 두 사람의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것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테크닉이 아니라 마인드를 배워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이 회장과 정 회장 두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졌다. 둘째, 매일 매순간 마음의 눈으로 꿈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소리-VD 기법을 실천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 R&D의 시각으로 현대와 삼성을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된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VD 마니아가 현대를 이끌었을 때 현대는 국내 재계 1위였다.
이후 여러 가지 원인, 특히 정치 참여로 정주영 회장의 VD가 현대로부터 멀어진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삼성의 또 다른 VD 이건희가 취임한다. 이때부터 삼성은 현대를 숨가쁘게 추격하기 시작한다.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삼성이 현대를 제치고 재계 1위에 오른다. 다시 정주영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공통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만일 한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의 공통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아니 열정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1%의 영감을 만들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에 기반한 99%의 노력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그의 집합 무의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든. 지금 당장 알은 VD 공식을 실천하라.